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세대별 특징, 지난번에 5, 60대까지 했었는데 그거 이어서 3, 40대 이후의 특징을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0대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부유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외식하고 생일 때 선물 받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도 포함해서 이런 유복한 어린 시절을 겪을 수 있었던 세대는 몇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복한 어린 시절의 엄청난 행운을 굉장히 평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나는 부자가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평범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고 저에게는 사치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선물 받고 토요일마다 외식하고 여름엔 여행 가고 이런 게 평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평범한 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8, 90년대부터 열심히 일해오신 5, 60대 분들 여름 휴가 받아가지고 해외로 여행 나가보신 분 있나요? 아니, 국내 여행도 못했을걸요? 아니, 국내 여행이 아니라 그냥 휴가를 받아보신 분들이 몇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나 돼서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해외에 나가고 그러는 거지, 그분들이 일하실 때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그 20대에서는 또 이런 여유로움을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3, 40대만 그런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3, 40대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들은 여가를 보낸다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해가지고 정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가를 선택하면 생활이 쪼들리고, 생활을 선택하면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어떻게든지 한쪽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그달 생활비는 엄청나게 아껴야 되는 거죠. 한정된 돈으로 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자들은 어느 세대든지 있지만 저는 상대적인 중산층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수만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유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30대 그 어린 시절 환경이 당연한 거고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저분들은 평범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한 이유도, 그러니까 30대 이상이라면 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다 이 평범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0대 본인들은 결혼 지옥에 빠지기 싫어서 그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라고 다들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3, 40대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게 하느니, 완벽하지 못하느니 안 하고 말겠다, 이런 식의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여자들이 심한데, 어렸을 때 유복한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되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돈을 우선 조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외국 여성들이 말하는 걸 보면 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성격을 우선순위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자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격이 안 맞으면 하루도 같이 살기 싫은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무리 성격이 안 맞아도 돈만 있으면 살아주는. 사실 이 세대에서 결혼은 현실이다,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범함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월세방에서 신혼생활 하느니 혀 깨물고 죽고 말지, 이런 식의 자존심에 기반한, 그러니까 정말 쫄쫄 굶는다든지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존심, 그러니까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거에 기반한 현실인 거죠. 현실은 쪽팔려 죽겠으니까 도저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아니, 근데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여성들 학력을 따져가면서 결혼했나요?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성격이 저렇게 더러울 걸 알고 결혼했나요? 굉장히 안 좋은 결혼 생활을 보낸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다 맞춰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쪽팔려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게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내가 돈 냈고 하니까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해야겠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든지, 그리고 돈 많은 척을 해야 되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가장 비싼 스타벅스에서 마셔야 되고, 그리고 최소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백을 받아야
친구들에게 자랑이 된다든지, 이렇게 돈이 사회 모든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의 피해자들인 거죠. 뭐 지금까지 여자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3, 40대들의 돈에 의한 갑질이 5, 60대의 무슨 꼰대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5, 60대들은 갑질이 아니라 꼰대질을 하는 건데, 보통 그 5, 60대의 꼰대질은 보통 A를 하면 A를 얻을 수 있다, A를 안 하면 A를 못 얻는다, 이런 식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저렇다,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저렇다, 저 사람이 거지인 거는 노력을 안 해서 저렇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로만 판단을 했고 그 안에 부정적인 판단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5, 60대들은 뭐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피했으면 피했지, 뭐 무시를 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3, 40대 이분들은 A를 안 하면 A를 못 얻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못 벌고 거지가 된다, 이거 플러스 거지는 나쁜 거다, 이런 부정적인 판단까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돈이 적게 벌리는 노동 가치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직업을 천대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근데 이런 인식이 3, 40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 60대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5, 60대들은 뭐 인생의 지혜라든지 경험에서 나온,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거지꼴이 돼서 거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내려져 있는 반면에 3, 40대들은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 법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죠.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거지라고 해도 노력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거지고 돈이 없는 생활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60대 판단 기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돈이 없고 지금 거지나 다름없다고 해도 뭔가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젠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없는 그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3, 40대의 가치관으로 거지는 나쁜 거다, 이걸 적용을 시켜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돈이 없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고 정말 쪽팔린 거니까 돈이 없을 바에는 시도를 안 하더라도 안정적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에 대한 혐오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더라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식 같은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경험에 의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지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 자체,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나쁘다고 단순하게 가치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저는 사실 이분들 세대를 보면 정말 어렸을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해달라고 안 해도 다 해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 키웠다가 커서 저렇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나라가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첫 시대를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IMF,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한,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은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남자 여자 특징이 갈리는데, 남자는 이제 평범함을 포기를 하기 시작했다든지 기대치를 낮춘다든지 뭐 돈 있는 척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있던 그 가치관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자들은 뭐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처녀로 늙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꼰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세대 이후로 뭐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하고 전화하는 그런 상사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말대꾸도 하지 마라, 야근성도 안 주고, 뭐 이런 개발도상국 갑질에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세대이기도 하니까요. 대신 이후 세대들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이분들이 아무래도 능력주의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사회의 주류이자 직장 상사들이 되면 더 이상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인정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20대입니다. 뭐 저도 포함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최종 출발점에 서 있는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 40대가 최초로 겪기 시작한 무한 경쟁과 양극화들을 그거를 뭐 유년 시절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뭐 거의 반포기로 돌아선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30대가 느끼는 절망과 그리고 20대가 느끼는 그 포기라는 감정,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절망이라는 게 뭔가를 정말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30, 40대들은 성공이라는 가치를 아주 절실히 원하고 그리고 그걸 얻지 못해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20대들은 그런 걸 벌써 원하지도 않고 묻어들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욜로라든지 소확행 이런 사소한 것에서 가치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성공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내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 건 알지만 즐길 거고 그걸로 얻는 손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이라는 가치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뭐 아직도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난리 난 20대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뭐 절망이라기보다 그냥 체념에 가까운 감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무원을 가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월급 뭐 150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로 뭘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뭐 인간이 되는 법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법,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만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학 가라, 자격증 따라, 영어 배워라 이런 거요. 이게 근데 그 부모 세대들에서는 굉장히 잘 먹혔던 감이 있는데 지금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고 이거를 계속 부모가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왔던 20대들은 바보가 된 감이 있어요. 그냥 나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 청춘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똥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뭐 몰빵 시스템 때문에 또 이기심만 늘었고요. 부모가 다 해주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참을성도 없고 빨리빨리 그만둡니다. 이렇게 뭐 빨리빨리 그만두는 심리에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이걸로 시간 질질 끌어서 뭐함? 뭐 이런 심리도 같이 깔려 있어요. 근성과 노력이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켜왔지만 더 이상 이 근성과 노력이라는 가치는 20대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바로 윗세대 30대까지만 해도 이게 더러워도 내가 이걸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 20대들은 뭐 차라리 자기가 스타트업을 만들면 만들었지 회사에서 버틸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일본 사회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약 10년에서 20년? 이 정도 우리나라보다 사회 변화가 빠른데요. 40, 50대가 우리나라 30, 40대와 비슷하게 황금 만능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0대가 우리나라 20대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알바로 먹고 산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그래도 내가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20대가 우리나라 10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본의 20대는 일본이 굉장했던 그 시절은 아예 본 적도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절망에 가득 찼고 모두가 취업난으로 그러니까 고생만 해왔던 걸 봐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 이런 게 당연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국의 10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좋은 시절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10대들은 양극화라든지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걸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노력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그래도 취업을 하려고 쓸데없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50대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쓸모없는 노력이지만 그래도 그 작은 노력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대들은 자기랑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으면 아예 그런 것 자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공부한다고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데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집 사서 뭐합니까? 어차피 오를 가능성도 없는데 뭐 투자도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뭐 20년 일해야지 겨우 좀 살만해지고 10년 동안은 막내를 구르면서 험한 일,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규직보다는 그렇게 인생을 절반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한 만큼의 금액이 통장에 바로바로 꽂히는 그런 뭐 비정규직 알바만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10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5, 60대와 더불어서 현실 감각이 가장 뛰어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40대는 지금 평범함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요. 20대도 그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중소기업 가느니 혀 깨물고 죽지 아니면 굉장히 뭐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 이유 없고 가능성 없는 도전을 무모하게 한다든지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마 10대들은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하루 만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5, 60대라든지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이 10대들은 더 이상 투자라든지 소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집 같은 거 아예 관심도 없이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더라도 월세로 살지 절대 자가로 보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주류를 차지한다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식한테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10대는 뭐 3, 40대나 부모 자식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5, 60대랑은 거의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남이거든요. 세대도 안 맞고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아무리 뭐 소비를 안 한다 뭐 이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뭐 죄책감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뭐 50대가 망한다고 이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아무튼 이 10대가 사회에 나오는 순간 부동산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비중 중에 부동산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 20대들이 이걸 사주지 않아서 부동산을 팔 수가 없다면 노후에 급한 큰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헐값에 팔든지 아니면 집을 갖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50대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패배시킬 수 있는 세대가 바로 10대인 거죠. 정리합니다. 먼저 3, 40대 이분들은 평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뭐 물건 하나 샀다고 뭐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어준다고 손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갑질 좀 그만 좀 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20대는 양극화의 피해자이고 노력해도 안 되고 사실상 모든 걸 체념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그 주입식 교육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뭐 공무원 해라, 대기업 들어가라, 대학 좋은 데 가라 이런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에서 빨리 사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성공할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무용담을 전수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공할 땐 그게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안 돼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은 거짓말입니다. 뭐 어떤 게 틀린 말인지 어떤 게 옳은 말인지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홀로 서는 게 굉장히 두렵겠지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아래 세대들 이분들은 아직 뭐 드러난 게 없어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사토리 세대들과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본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